5월 동주는 손자병법의 구지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성어는 본래 춘추시대에 서로 숙적이던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위험에 처하자 잠시 원한을 잇고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서 벗어난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훗날에는 다른 세력들이 공동의 위기 앞에서 협력하여 살아남는 상황을 널리 일컫게 되었죠. 이 성어의 핵심은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에는 비록 과거의 원한이 있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위기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는 자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오나라와 월나라의 경계에 있는 강에 떠 있는 나룻배에 10여 명의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아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배가 북쪽 강변을 떠나 남쪽 강변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강 한가운데쯤 이르자 갑자기 하늘이 변하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을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폭우가 쏟아졌으며 거대한 파도가 연달아 배를 덮쳤습니다. 오나라 아이 2명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월나라 노인 1명은 휘청거리다 배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키를 잡은 늙은 사공은 온 힘을 다해 키를 붙잡고 모두에게 배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젊은 뱃사공 2명은 재빨리 돛대로 달려가 밧줄을 풀어 돛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풍랑에 배가 심하게 흔들려 밧줄을 풀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재빨리 밧줄을 풀고 돛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죠. 바로 이 일촉즉발의 순간이 젊은 승객들은 오나라 사람이든 월나라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돛대로 달려가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 함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룻배의 돛이 마침내 내려왔고 흔들리던 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늙은 사공은 비바람 속에서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영원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이 말은 은혼관계에 있는 세력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비유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난 후에는 종종 옛날처럼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된다고 합니다. 5월 동주 각 글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나라 오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존재했던 나라 이름으로 양주강 하류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월나라 월자입니다. 역시 춘추 전국시대의 나라 이름으로 오나라와는 숙적관계였습니다. 한 가지 동자입니다. 함께,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의 주자입니다.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배를 의미합니다. 왜 하필 오나라랑 월나라였는지, 그 지독한 관계, 그리고 이게 손자병법에서는 어떤 전략적 의미인지, 네, 그 전략적 함의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배경, 오나라, 월나라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그게 추가점이니까요. 춘추시대 말기인데 이 두 나라가 진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면서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세계의 원수였죠. 기록된 전쟁만 해도 10번이 넘을 정도니까요. 10번이요? 단순 경쟁이 아니라 그냥 서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멸망이 목표였던 거죠. 천천지원수. 그런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야 했다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래서 이 성어가 더 극적인 거고요. 특히 그 오왕 부차랑 월왕 구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와신상담의 그 주인공들. 네, 부차가 아버지 복수한다고 월나라 쳐서 구천한테 엄청난 굴욕을 주고. 네, 회계산에서 항복을 받아냈죠. 근데 구천이 거기서 포기 안 하고 그 유명한 와신상담,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는. 네, 그 쓰디쓴 맛을 잊지 않으려고요.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결국 그래서 오나라를 멸망시키잖아요. 이 정도로
뼛속 깊은 원한 관계가 바로 5월동주의 배경이다. 이걸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극심한 적대감, 이 증오를 이해해야만 해요. 아, 그래야만. 네, 그래야만 공동의 생존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게 되는 그 상황의 무게랄까. 네네.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딱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좀 불편한 사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요. 서로 죽이려고 했던 관계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성어가 손자병법 어디에 나온다고요? 손자병법 9지편에 나옵니다. 9가지 지형을 다루는 부분이요. 아, 구지변. 네, 여기서 손자가 사지라는 개념을 설명해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죠. 사지. 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오직 싸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말합니다. 굉장히 극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사지를 설명하면서 이 5월동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 그 맥락에서요? 네, 손자가 이렇게 말하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서로 미워하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면 서로 돕기를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할 것이다. 와, 왼손과 오른손처럼 원수지간인데도. 네, 그러니까 사지에 놓이면 그 지독했던 원한마저도 생존 본능 앞에서는 일단 뒷전이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럼 이게 무슨 도덕적인 조훈이나 뭐 화해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수하게 전략적인 관점? 네, 극한의 상황이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즉 부득이한 단결을 강제로 만들어내는가, 이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한 강제적 단결? 정합합니다. 그리고 손자는 더 나아가서 이런 내적인 응집력이 훨씬 강력하다고 봤어요. 뭐보다 강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사들 말꼬삐를 그냥 묶어놓는다거나 수레바퀴를 땅에 파묻어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피상적인 조치들이요. 방마매륜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겉으로 보이는 조치보다요. 네, 그런 걸로는 진정한 단결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보다는 차라리 병사들을 사지 같은 환경에 딱 몰아넣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발휘해야 할 일종의 정치의 도이자 교묘함이라는 거죠. 상황 설계를 통해 단결을 유도한다. 와, 이거 되게 냉철한 분석인데요? 네, 손자병법이 원래 그런 면이 있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입니다. 근데 이 5월동주랑 비슷한 말들도 있지 않나요? 뭐 동주공제라던가? 맞아요. 동주공제나 풍우동주 같은 말들이 있죠. 종종 혼동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죠. 어떤 차이인가요? 동주공제나 풍우동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황을 말해요. 좀 더 보편적인 상부상조의 의미죠. 순전히 생존 본능에 따른 강제성. 이게 5월동주만의 아주 특별한 뉘앙스인 거죠. 아, 명확하게 구분이 되네요. 그냥 같이 배 탔으니 돕자가 아니라 살려면 저 원수랑이라도 손잡아야 한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절박함과 강제성. 와, 이 고대의 지혜가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요. 네, 놀랍도록 유효합니다. 특히 국제관계 같은 데서 보면 더 그렇죠. 국제관계요? 예를 들면요? 그레엄 앨리슨 교수가 말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있잖아요. 아, 네. 떠오르는 강대국이랑 기존 강대국 간의 충돌 위험. 미중 관계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핵전쟁 같은 공멸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리 서로 경쟁하고 불신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요. 이게 바로 현대판 5월동주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긴 핵전쟁은 정말 같이 망하는 길이니까 원수라도 일단 막아야겠죠.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후변화 문제. 아, 기후변화. 네, 이건 정말 인류 전체가 탄 배가 만난 거대한 풍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느 한 나라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팬데믹이나 국제 테러리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들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나 이념을 넘어서서 생존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지 상황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업 경영 같은 데서도 적용될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회사가 정말 신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평소에 경쟁하던 부서들이나 사이에 안 졌던 동료들이라도 일단 회사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경우, 그것도 5월동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부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공동의 생존 목표를 위해 뭉치는 것.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5월동주는 그냥 협력에 좋은 사례 이게 아니라 네, 그 이상이죠. 극한의 공동 위협이 얼마나 강력해서 그 뿌리 깊은 적대감마저도 일시적으로 누르고
그렇죠. 무력화시키고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단결을 강제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전략적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는 때로는 이런 환경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조성할 필요도 있다는 손자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거고요. 와, 깊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오월동주의 속뜻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봤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